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안녕하세요, 김현욱입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진 요즘에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 노후에도 즐겁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중장년 나이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과 함께 하시면 재취업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덜 수 있을 겁니다. 중장년 퇴직자, 퇴직 예정자 여러분 중에는 한 직종에 오래 몸담아 왔거나 직업에 대한 변동이 크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퇴직 후에라도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직업에 도전해보고 싶기도 하죠. 이번 편은 그렇게 퇴직하고 새로운 거 없을까 하는 분들을 위한 이색 직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색 직업 가운데 이번 회에서 소개할 직업은 호텔에서 근무하는 중장년을 뜻하는 시니어 호텔리어와 반려동물의 장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애완동물 장의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일자리고요. 직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나 자격이 없고 단시간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취업이 가능한 직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중장년 여러분께서 재취업 업종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시니어 호텔리어와 애완동물 장의사, 이 두 직업 종사자는 어떤 일을 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퇴직자들이 도전하면 유리한지까지 다시 찾은 내일 이색 직업편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 첫 번째 소개할 이색 직업, 시니어 호텔리어가 근무하고 있는 곳입니다. 장수국가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시니어 호텔리어는 시니어에게 적합한 직무로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개발됐고요. 다양한 호텔에서 점차 관련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럼 시간 끌 것 없이 얼른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사회생활에서 얻은 삶의 지혜가 모두 고객을 위한 서비스가 된다는 이분. 오늘의 주인공 시니어 호텔리어 정선우 씨입니다. 주인공의 직장, 호텔이 있는 해운대입니다. 관광특구라는 명성답게 부산 해운대 일대는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개발하는 일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시니어 호텔리어 제도를 도입한 것도 그렇습니다. 보통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을 호텔리어라고 하죠. 시니어 호텔리어는 호텔에서 일하는 중장년층 종사자를 말합니다. 주로 방을 정갈하게 관리하는 룸메이드나 조식 관리, 주차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이쪽으로 가시죠. 저희 호텔은 처음이신가요? 네. 프론트는 9층에. 오늘의 주인공 시니어 호텔리어 정선우 씨는 입실과 퇴실하는 고객을 안내하는 벨맨과 룸메이드의 역할을 겸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오전 업무는 벨맨. 고객을 맞이하고 배웅하는 단순한 일이지만 고객이 호텔에서 처음과 마지막 마주하는 얼굴이기 때문에 정선우 씨의 마음가짐은 남다릅니다. 야, 지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오전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면 호텔리어들은 더 분주해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고객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할 때죠. 이번 업무는 룸메이드. 커튼을 걷고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룸메이드 업무의 시작인데요. 호텔 같은 숙박기관에서 깨끗하고 청결하게 객실을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룸메이드입니다. 베갯닛이나 침대 시트 같은 소모품을 보충하는데도 늘 정해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럴 땐 평소 꼼꼼한 성격인 것이 많은 도움이 되죠. 손끝이 웬만한 여자들 못지않게 야무지죠? 보통 청소기구를 이용해 객실을 청소하는 것만 룸메이드의 업무일 거라 생각들 하시지만 천만의 말씀! 비품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것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객실 문의 안전성 체크까지 객실 정비 모두가 룸메이드의 할 일입니다. 자,
그럼 시니어 호텔리어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선생님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시 지켜봤는데요. 네. 성실하게 일하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니어 호텔리어로 일을 하고 계신데 예.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예, 제가 호텔에서 근무한 지가 10년가량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고 다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했으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 모집 공고를 보고 이 호텔에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 4년 정도 되었네요. 네, 4년 가까이 일을 하셨군요. 예. 그런데요, 선생님. 예.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예. 특별히 이 시니어 호텔리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호텔에서 근무할 때는 주방에서 사실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주방 일이라는 게 좀 전문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랫동안. 네. 그래서 뭘 했으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호텔에 이렇게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서 시니어 호텔리어가 되신 분들은 룸메이드처럼 보통 직무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 근데 저희 호텔은 뭐 규모가 이렇게 큰 호텔이 아니고 조그만 호텔이기 때문에 한 가지 일만, 특정한 일만 할 수가 없어요. 네. 아주 다양한 일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는 벨맨 역할을 했다가, 네. 또 객실에 올라오면은 객실 룸메이드 역할도 했다가요. 그리고 또 뭐 물건이 또 구매를 할 일이 있으면 또 구매 담당자가 되었다가, 네. 아니면 또 객실 정비도 했다가 아주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정말 만능맨이시네요. 예. 선생님께서는 이미 재취업에 성공하신 선배시잖아요. 네. 재취업을 앞둔 중장년 중에서 어떤 분들이 시니어 호텔리어로서 좀 더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실은 성격이 상당히 내성적이었어요. 네. 그리고 벨맨으로 근무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될 땅인데 아주 일이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좀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나섰죠. 적극적으로 네. 제가 나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격도 밝아지고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격도 대인관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는 분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격들이 아마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면 아마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성격과 관계없이 예. 스스로의 의지만 있다면 중장년 누구나 이 그렇죠. 시니어 호텔리어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오늘 이렇게 시니어 호텔리어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관심 있으셨던 분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니어 호텔리어를 고용한 호텔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볼까요? 해운대역에서 내리셔가지고 호텔 입장에서 퇴직 후 재취업하는 중장년층에 대한 업무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저희 같은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이 많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야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충분히 일이 익숙해지실 동안 시간도 많이 드리고 또 그에 따른 담당 직원분들이 또 계속 지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 만족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높은 편이시고요. 또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일에 대한 그 이전에 대한 업무라든지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또 나름대로 축적돼 있으시니까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많은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선호 씨처럼 시니어 호텔리어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시니어 인턴십을 통해 시니어 호텔리어 입사를 원하시는 분은 시니어 인턴십 운영기관에 문의해주세요. 근무 시간과 보수는 호텔 측의 근무 조건과 직무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시니어 호텔리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직종이라는 점, 그리고 자격, 학력 등의 제한이 없다는 것과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취업이 용이한 직업이라는 것이 중장년 재취업 업종으로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지닌 중장년 퇴직자의 경우 고객을 상대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고요. 호텔, 외식업 등의 접객업이나 은행, 기업 등 일반 서비스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 재취업한다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색 직업, 애완동물 장의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 장의사의 경우 기존에 없던 영역을 개척하는 직업이나 사업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고 싶던 분들이 흥미를 가지실 만한 분야입니다. 애완동물 장의사,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이고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부산에서 충북 제천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산 좋고 물 좋은 청풍 명월의 고장 제천에 오늘 이색 직업의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맞아요? 제가 오늘 만날 주인공이요. 반려동물 장례식장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요. 아무리 봐도 카페 같아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아무리 봐도 커피 향기가 폴폴 카페 분위기인데요. 이곳이 정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원목과 어우러진 흰색 인테리어, 군데군데 배치된 초록의 화분들이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요. 여기가 진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고요? 혹시 여기가 반려동물 장례식장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애완동물 장의사 한훈희 씨입니다. 건물 곳곳에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이 한껏 묻어나는데요. 이곳 반려동물 장례식장에서 반려동물과 주인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별의 과정을 맞게 됩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반려동물이 죽으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산에 몰래 묻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2000년대 중반 동물 장묘법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애호가 사이에서는 반려동물의 장묘가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정성을 기울이다 보니 애완동물 장의사의 역할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애완동물 장의사 한훈희 씨는 오늘 시추 가을이가 가족과 이별하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애완동물 장의사는 반려동물의 장례식을 주관하고 염습 같은 장례 절차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는 등 장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숨을 거둔 반려동물을 이송하는 일에서부터 장례식, 그리고 화장, 반려동물을 잃은 가족을 위로하는 일까지 모든 업무를 맡게 됩니다. 몸을 닦고 염습이 끝난 반려동물을 입관하면 곁에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인형과 간식을 넣어주는 것도 반려동물 장례의 절차입니다. 입관이 끝나면 사람의 장례 절차와 동일하게 발인을 하고 고객의 종교에 맞게 장례 예식을 치르고 화장을 준비합니다. 반려동물의 가족들이 이 모든 과정을 장례식 재단 앞에서 지켜보며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함께하게 됩니다. 가장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을 가족들이 혹여 상처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객의 마음을 매 순간 배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고객의 선택에 따라 화장만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 뒤에 유골함을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가정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고 선택을 돕는 것도 애완동물 장의사의 역할입니다. 화장 뒤에 유골을 수습하고 본골을 고객에게 인도하면 반려동물의 예식도 끝이 납니다. 운구에서 유골함 안치까지 반려동물 장례식의 모든 과정은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시간 내내 애완동물 장의사는 가족들의 슬픔을 보듬어 주어야 하죠. 자, 그럼 아름다운 이별을 돕는 직업, 애완동물 장의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려동물 장의사 정말 하시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시작한 지는 지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아, 네. 이 일을 시작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우선은 제가 그 아이를, 반려동물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3년 전에, 예, 근처에, 제가 서울에 살고 있을 때 근처에 있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하면서 이런 그 반려동물 장례식장이라는 거에 대한 걸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은 수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있다라는 점을 알았고요. 관심을 가지고 의논을 하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마지막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에게 좀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이런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의 퇴직하신 분들이 이 반려동물 장의사에 관심을 갖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 일을 한다면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좀 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또 직접 강아지를 또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이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분이 가족을 잃고 아이에 대해서 슬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면 아마 젊은 분들보다는 훨씬 더 여기 오신 분들이 좀 더 장의사분을 대할 때 마음의 위로나 슬픔이 좀 훨씬 더 덜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연륜이 있으신 분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의 그 슬픈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시는 데에서 더 좋은 점이 네, 있죠. 네. 그럼 이 일의 근무 환경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대부분의 아마 정상적인 근무 시간으로 보통 9시에 시작을 해서 한 8시 정도에 끝나는 대부분 그런 그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교대로 근무를 하더라도 장례를 치르는 시간이 부득이하게 밤중일 수도 있거든요. 다음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라도 밤에 장례를 치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현재 24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직업이 보수 좀 어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보통 근무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9시에서 정상적인 8시 근무고, 그렇다면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근무 시간 중에 이제 하는 일이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분,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신 분을 실질적으로 그분의 슬픔도 위로와 함께 모든 그 집중은 사실 죽음을 맞이한 그 강아지나 그런 반려동물에게 집중돼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를 닦이고 그리고 입관하고 염을 하고 관에 입관을 하고 화장로를 가동할 수 있는 그런 화장로에 대한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부분적으로 나눠져 있다면 급여나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장의사 앞으로 미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려동물 장례 화장장이라는 게 2008년도부터 동물보호법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생각은 하고요. 이런 시설에서 이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단지 그런 비전과 사업적인 투자와 대비한 이익이나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하셨으면 우리나라도 사실 오명이 많잖아요. 외국에 비하면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문화가 많이 부족한 나라인데, 그런 점에서 이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반려동물 장의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까지 애완동물 장의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애완동물 장례식장을 직접 창업할 경우 주변에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가 있으면 허가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장의업 허가를 염두에 두고 위치 선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장년 퇴직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재취업 이색 직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시니어 호텔리어와 애완동물 장의사 두 직업 모두 아직까지는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에서 우선 취업의 이점이 되겠고요. 또 관광산업과 반려동물 사업 모두 21세기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은 직업으로의 지속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과 직무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종으로 이미 진입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미리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다시 찾은 내일. 다양한 분야의 퇴직자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